본론 들어가서 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오늘 검찰이 전격적으로 단행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입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대북 송금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죠. 대북 송금이 유죄,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서 이재명 대표 역시 기소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좀 더 끌고 우려 먹어가면서 정치적으로 좀 쪽쪽쪽 단물 빨다가 기소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오늘 전격적으로 기소를 합니다. 금요일 날 선고가 났으니까 토, 일, 월, 화, 오늘이 수, 닷새 정도밖에 안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시작해보면은 거의 2, 3일 만에 이게 쇼부를 봐버렸다라는 얘기인데, 생각보다 좀 빨라요. 말 그대로 전격적이었다는 얘기인데, 이를 두고 검찰이 엄청 다급했구나. 야, 얘들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당장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엄청 똥줄 타는 사연이 있나 보구나. 있다. 라는 그런 전망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얘들 뭔가 있어.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빨리 할 수가 없어. 아마 이 소재를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우려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빨리 후다닥 털어버린다고? 글쎄. 자,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시작부터 제가 보니까 이거 뭔가 좀 이상하긴 해. 저는 이 기소 내용부터 보면서 갸우뚱했습니다. 자, 오늘 올라온 기사예요.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를 했대.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3자 뇌물이 아니라 그 외환거래법 위반이었어요. 외환거래법 혹은 남북교류협력법 이런 거 위반인데, 이재명 대표는 제3자 뇌물이래. 제3자 뇌물? 이게 왜 거기 그렇게 연결이 되지? 법리 검토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리 검토 없이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언플을 위해서 그냥 마구 한번 질렀다라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검찰이 저지른 이거는 뭔가 법리 검토를 했다, 뭔가 자신들이 자신 있어서 했다기보다 그냥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여론전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 한번 욕 좀 보이자라는 수준에서 저지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벌써 몇 번째야? 맨날 이재명 대표 걸 때마다 제3자 뇌물이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돈 한 푼 받은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받은 돈을 이재명이 받은 거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받은 돈이 이게 왜 내가 나하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자, 이 제3자 뇌물이라는 거는요, 이 성립 요건이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3자끼리의 거래인데 그걸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준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 그리고 나, 이 세 사람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끈끈한 이해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제3자 뇌물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북한한테 간 돈이 제3자 뇌물이라고? 이 도른 거 아니야? 예. 검찰이 되게 지금 급해요. 일단 마구 지르고 본 겁니다. 막 던진 거예요. 제3자 뇌물은요, 기본적으로 대가 관계가 명백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대가? 자, 북한의 돈을 김성태가 줬어. 근데 그게 이재명에 대한 뇌물이 되려면 북한에 돈 보내는 대가로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한테 받기로 한 게 명백해야 돼. 무슨 사업권이라든지
뭔가를 분명히 받기로 했었어야 돼. 그리고 그게 명백한 이익이어야 돼. 뚜렷한 이익이었어야 돼. 자, 그런데 그게 지금 있느냐는 거죠. 없어. 자, 그러면 한번 이제부터 그러면 보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스마트팜 사업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마트팜 사업권을 쌍방울한테 주기로 하고 그 돈을 북한에 보냈다. 이거는 제3자 뇌물죄가 아예 성립이 안 됩니다. 왜? 원래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건 투자금이에요. 투자금을 뇌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애시당초 그거는 뇌물죄하고 제3자 뇌물이든 뭐든 하여튼 뇌물이 자체 성립이 안 돼. 그건 투자금이야. 정상적인 투자금에 해당이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이재명 대표와 연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외환거래법 위반이나 남북고려협력법 위반이 될 수 있을지언정 제3자 뇌물을 하고 연결을 못 시켜요. 그게 스마트팜이라면은, 스마트팜의 대가였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뭔가가 있어야 돼. 명확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돼. 아무튼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제3자 뇌물이라는 게 상당히 그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금품이 수수자한테 가고 청탁자가, 부정한 청탁은 수탁자, 공무원한테 가야 되는 거야. 공무원. 이 관계가 존재해야 되고, 이 금품과 부정한 청탁 사이에는 대가 관계와 인과 관계가 존재를 해야 합니다. 이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은요, 이게 제3자 뇌물이 안 돼요. 이게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수수자와 수탁자, 이렇게 공무원이, 수탁자는 여기서는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청탁을 받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인 거죠. 청탁자는 민원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수수자는 돈 받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수탁자하고 수수자 사이에는 뭔지는 몰라도 매우 특수한 관계 또는 아주 절실한 이해관계 혹은 혈연관계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청탁자, 그러니까 민원인, 수수자, 그러니까 돈을 받은 사람, 수탁자, 그러니까 공무원, 이 세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연관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여기서 이재명하고 북한하고의 관계는 별로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을 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아무튼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자, 쌍방울이 그럼 이재명한테 부정한 청탁, 해주세요 라는 청탁을 했었어야 되는데, 뭔 청탁을 했는데? 그게 명확하게 나온 게 있어요? 없어. 근데 어떻게 제3자 뇌물이 되지? 그 다음에 북한하고 이재명하고 또 무슨 관계인데? 없어요. 따라서 이거는 제3자 뇌물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였어.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도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뭔가 되게 급했어. 급하게 대충 끼워 맞췄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오늘 장경태 의원이 이 기자회견을 하나 열죠. 기자회견과 관련된, 기자회견 내용 일단 한번 보시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잘못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검찰의 조직적 회유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진술을 회유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증언과 쌍방울 내부자의 폭로가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검사가 처음엔 이화영 부지사와 둘이 만나게 했는데 나중에는 검사도 내게 그에 맞춰서 진술을 바꾸라고 회유했다. 진술을 바꾸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란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신 전 국장은 자신이 구치소에서 적은 문건 3장을 제시하며 검찰 주선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면담한 날짜를 6월 18일, 6월 21일, 7월 17일, 그리고 6월 18일 이전에 한두 차례 더 있었다고 특정하며
진술회유에 관한 상세한 정황을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수원지검을 7, 8차례 오간 쌍방울 핵심 내부자 A씨 역시 언론을 통해 대북 송금 사건의 주요 피의자가 한 자리에 모여 있었고 나도 그중 하나였다는 구체적인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쌍방울 핵심 내부자 A씨의 발언을 종합하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공범 관계인 쌍방울 임원진들이 수차례 같은 공간에서 만났으며 또 다른 공범인 안부수 아태엽 회장도 함께 있었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과 별도 공간에서 동석하거나 쌍방울 임원급 피의자들과 담당 검사가 함께 있던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A씨는 수원지검 검사실의 배치 구조를 설명하면서 교도관들이 진술 세미나가 벌어진 현장을 정확히 목격했지만 이를 제지하거나 항의하지 않았다며 교도관들이 영상 녹화 조사실 복도에 있는 벤치형 의자에 앉아 있었고 여기서 유리창을 통해 영상 녹화 조사실 안쪽을 볼 수 있었지만 대화 내용까지는 들을 수 없었다고 전했고 녹화 조사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검사실 맞은편에도 창고 같은 공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간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밝힌 연어 술 파티 진술 조작과 관련하여 교도관들이 밀착해서 감시하기 때문에 공범들이 한 방에 모이거나 연어 술 파티 같은 일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관계자의 증언과 폭로에 따라 검찰청 안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비롯한 공범들이 수시로 만나 진술을 조작한 정황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있는 죄를 덮어주는 대가로 미리 짜맞춘 진술로 재판을 진행했다면 재판의 결과 역시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검찰의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특검이 늦어진다면 연어 술파티 진술 조작 의혹과 관련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즉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홍승욱 신봉수 수원지검장, 김영일 2차장 검사, 김영남 형사 6부장 부장검사, 박상용 검사부터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김유철 검사장, 안병수 2차장 검사, 서현욱 부장검사, 송민경 부부장검사까지 관련된 모든 검사들과 담당 교도관 및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 및 관련된 자료의 국회 제출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또다시 기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검찰 독재 정권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여 수사농단을 벌인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4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네, 잘 보셨죠? 자, 민주당은 앞으로 이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따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아마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 착착 이화영 지사 건과 관련해서 한 발, 두 발 이 핵심을 향해 짚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여론전에서 먼저 치고 나가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서두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이러나 저러나 뭐 승소가 어렵다라고 본다면 아이고 그냥 처음부터 세게 치고 나가자라고 해서 제3자 뇌물을 던진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검찰 지들도 이기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길 거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턱도 없는 논리를 갖다 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청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뭔가 끈끈한 연결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여튼 정안의 이 제3자 뇌물이라는 거는 이 세 사람 사이에
이 상당한 연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청탁자, 수수자, 수탁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시죠? 이걸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말로 제가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청탁자는 민원인으로 바꿀 수 있고요. 수탁자는 보통 이거를 공무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런 제3자 뇌물의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예, 수탁자, 예. 자, 민원인과 수수자, 공무원, 이런 자리 상태인 겁니다. 자, 민원인이 어떤 사람한테 돈을 준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민원인은 공무원한테 부정한 청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청탁과 금품 사이에는 대가 관계 혹은 인과 관계, 아무튼 상당한 연관 관계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제3자 뇌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돈을 받은 수수자와 공무원 사이에도 하여튼 상당한 어떤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들 사이에는 뭐 사업적 관계가 있든 아니면 특수한 관계 뭐 선후배 사이라든 아니 무슨 이해관계가 있든 혈연 관계든 아무튼 관계가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민원인 쌍방울 김성태잖아요. 김성태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한테 무슨 부정한 청탁을 했을까요? 그 부정한 청탁을 검찰은 뭐라고 밝혔습니까? 지금까지 밝힌 게 없어요. 부정한 청탁. 자, 스마트팜 사업을 나한테 달라. 그게 부정한 청탁은 또 아니죠. 그죠? 그럼요. 그건 부정한 청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원래 사업자를 따로 선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체로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북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또 무슨 관계죠? 예, 이것도 현재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김성태가 준 돈하고 또 이재명 대표하고 또 무슨 관계죠? 예, 그 역시도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제3자 뇌물이 성립이 안 된다고요. 즉, 법리적으로 도저히 통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거를 통용이 될 거라고, 인정이 될 거라고 지금 현재 지른 상태입니다. 글쎄, 처음부터 지들도 안 될 거라는 건 알고 지르지 않았을까? 아니, 이왕 안 될 거. 사실, 뭔 논리를 대더라도, 예, 지금 이 대북 송금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올가매는 거 쉽지 않습니다. 1심 판결문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죠. 거기 보면은, 뭐, 북한의 뭐, 김성현이, 뭐, 이봉남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무슨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직접 확보된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를 김성태한테 했는데, 그 김성태가 한 얘기를 다시 검사가 해가지고, 이게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이화영은 생전 들은 적도 없는 얘기인데, 그게 이화영의 유죄 증거가 된 거예요. 이른바 전문 증거가 유죄 증거가 된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한 번도 인정된 바가 없어요. 이걸 만약에 인정된다면요, 우리나라 대법원은 불에 타 없어져도 뭐 할 말 없는 겁니다. 아무튼 상황이 이러니까 검찰도 아마 뭔가 좀 다급하게 뭔가를 처리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상황 자체, 이 사건 자체의 하자 때문에 검찰로서는 빨리 뭔가를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기저기에서 지금 이번 사건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점점 폭로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안 부수가 김성태로부터 돈을 받고 증언을 했다라는 그런 정황이 지금 폭로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검찰로서는 야, 시간 끌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요. 수원지검장이 조만간 교체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원지검장이 교체되면은 이번 사건을 맡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수원지검은 내부에서도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고 해요. 자칫 우리는
뭐 빛 한번 보지 못하고 괜히 엄한 놈 옆에 있다가 경력 관리에 5점만 남기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웬만하면은 이거 우리 안 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온다는 거죠. 일하기 싫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거에 뭐냐면 윤석열이 귀국하기 전에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는 거죠. 지금 보세요. 윤석열이 딱 외국에 나가는 시간에 맞춰 가지고 아시다시피 윤석열이 외국에 나가는 시간에 맞춰 가지고 보면은 이화영 지사 뭐 선고 나고 그 김건희 권익위에서 김건희 그냥 해소에 떨어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와 마찬가지로 볼 때 이번 건 이재명 대표 건 역시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돌아오기 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이 돌아올 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순방 기간 중에 마무리 짓자. 뭐 그런 생각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당장 사건 내부의 법리적인 문제, 검찰 내부의 논란의 문제, 검찰 내부에서 지금 서로 하기 싫어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시간적인 문제, 그 다음에 언론 플레이상 지금 검찰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거, 정치적으로 지금 검찰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볼 때, 야, 이거 별 수 없다. 지금 하자. 더 우려먹을 수 있지만 지금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지. 지금 보세요. 검찰이고 윤석열이고 뭐 한두 가지가 지금 폭로되는 게 아니잖아요. 석유만 보세요. 동해 석유. 그 윤석열 딴에는 지가 집단의 분위기 반전시키려고 터뜨린 건이었잖아. 근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안 하니만 못하게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그 최수근 상병 사건만 해도 그래요. 지금 점점 윤석열의 목을 조여오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국힘당의 전당대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도 영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죠. 거기는 거기대로 또 난리야. 분위기 자체가 안 좋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반전시킬 무언가가 필요해.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빨리 앞당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윤석열이 귀국하기 전에 마무리 지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검찰 내부에서도 이 일을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 일은 수원지검에서 해야 되는데 수원지검의 여러 가지 인사 문제도 겹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래저래 시간을 앞당겨야 했다. 게다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도 이번 이화영 지사 사건만 관련해서도 이 대북 송금건과 관련해서 계속 여기저기에서 야, 이 사건에 문제 있어 라는 지적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죠. 예. 야, 돈 받아먹고 증언했대. 그러니 검찰로서는 야, 시끄러. 이거 빨리 덮으려면 빨리 치고 나가야 돼. 라고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된 거를 아마 이재명 대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여유가 있었어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이 죽든 말든 권력 노름에 취해 있다. 생떼나 쓰고 보복이나 한다. 짐짓 아주 점잖게 지적을 했죠. 정치는 왜 하는 거며 권력을 왜 가지려고 했느냐. 그러면서 검찰의 수준이 날이 갈수록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검찰이 지금 만들어낸 시나리오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제가 너무
어처구니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검찰이 지금 매우 다급한 상황이구나, 뭔가 지금 쫓기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간파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렇게 좀 여유롭게 대처하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우리로서는 근데 이런 일 자체가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바짝 고삐를 죄고 윤석열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이 지들 딴에도 몰리니까, 누구 말 맞다나 쫄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라는 말 있잖아요. 윤석열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뭐 있겠습니까? 그 대가리에서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죽으나 사나 검찰 쥐어짜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택도 아닌 제3자 뇌물 이걸 또 써먹는 거예요. 맨날 써먹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는 어처구니도 없죠. 어처구니가 없지도 않죠. 근데 문제는 이제 언론인데, 이런 거는 언론들이 좀 분석을 해서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정도쯤은 써줘야 되잖아. 근데 이 언론이 나날이 수준이 떨어져. 나날이 받아 쓰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은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기자를 왜 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나날이 시험 수준은 높아지고 경쟁률은 높아지는데 왜 애들 수준은 거꾸로 내려오는지 모르겠어요. 받아 쓰려고 검사 주둥이만 쳐다볼 거면 기자를 왜 하나?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변종근님께서는